돈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법원에 안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고아가 되고 나니까 형제들이 끈이 다 풀어져 버려요.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가 자식이지, 부모님이 무릎이 사라지면 우리는 형제도 아니고 남이다. 왜 그러냐면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가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른 시인 나태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가족이라는 말을 하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구독자에게 그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월이 자꾸 갑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나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마음, 오늘은 그 표현을 좀 마음에 품어봐야 되겠는데요. 변하지 않는 마음 중에 하나가 또 창작과 비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창작과 비평이라는 이름을 달고 회갑까지 왔다니 중간에요 회관 비슷하게 그때 독재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창작과 비평이 그런 걸 이기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요. 맞습니다. 제가 1967년생인데요. 창작과 비평은 1966년생입니다. 문학과 비평, 사회와 정론으로 문학의 한 흐름을 잡아서 60년을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60주년이 됐네요. 한국 문학의 흐름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창작과 비평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요. 창작과 비평의 새로운 친구를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정기구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역대급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단행복 혜택 풍성하게 드리고요. 기념 선물로 이 창간호 NFC를 모델로 한 열쇠고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척 귀여워서 마치 책 한 권을 품에 들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많은 책들 담을 수 있는 저 노란 빛깔의 창작과 비평 에코백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창작과 비평 함께 하시면 세상이 그냥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저는 2025년 가을호를 들고 있는데요. 당연히 매 계절마다 소설, 시, 대화, 논단, 작가 조명, 문학평론, 현장, 산문 들어가고요. 각종 문학상 작품의 느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창비의 계절을 들여놓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장에 6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창작과 비평을 사랑해주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창작과 비평의 새로운 가족도 환영합니다. 새로운 정기구독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이라는 게 한 단어예요. 저는 가죽 같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죽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리고 흉터도 많고 가죽 같은 가족 가죽 같은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가족이 해체됐잖아요. 1인 가구가 1000만이라고 그러면 가족이 지금 있는가 물어볼 때 해체되지 않았을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혼자 밥 먹고 혼거하고 혼밥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는 그 가족은 최후의 인간의 보루라고 그랬는데 그 보루가 지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따지면 가족은 있을지언정 식구는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아 그러네. 식구는 이제 밥 먹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네. 가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멀리 떨어져도 가족은 가족이지만 한 집에 사는 식구는 없어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식구하고 가족을 그냥 혼동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말할 때 우리 집 식구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식구가 가족보다도 더 귀한 게 아닌가. 그렇죠. 피가 안 섞여서. 예. 그 부분이 참 오늘날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선생님은 6남매셨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6을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제가 큰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키도 작고 사회성도 없고 공부도 그렇고 또 운동신경도 없어서 일도 잘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불만이셨는데 그래도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서 살도록 노력을 했고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아버지랑은 이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결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흡족한 아들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한테 조금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서 그래도 이마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들들도 부모나 아버지한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좀 받아주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또 자식에 대해서 좀 관용을 베푸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상방에 대해서 서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부모는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또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형제간에 나이 들면서 또 관계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재주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큰아들만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고 옛날 같으면 아들만 사랑하는 부모나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있는데 참 부모 노릇 쉽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부모님 떠나고 나면 이 형제들의 유대관계가 아무래도 부모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좀 느슨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자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설화자손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무릎 아래에 있을 때만 자식이다.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무릎 아래에 있을 때 쭉 앉아있을 때 우리가 자식이지 그리고 설화에서만 형제지 부모님이 무릎이 사라지면 우리는 형제도 아니고 남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자식이 생기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울타리를 갖고 살아가는데 옆에 사는 형 쳐다볼 겨를이 없다.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애자가 되고요. 그래서 슬픈 애자를 써서 애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외로울 꽃자를 써서 고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면 고애자. 나는 외롭고 슬픈 아들이다. 이제 그걸 줄여서 이제 고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쯤 되면은 고아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되고 나니까 형제들이 끈이 다 풀어져 버려요.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 할 얘기 공통부모가 없어요. 그 공통부모가 부모에 대한 건데 아버지가 뭐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아버지 생신 때 우리 모여야잖아? 근데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산소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화자손, 설화형제, 부모님 무릎 밑에서만 형제고 또 그분의 자식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이것도 풀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위해서 열심히 살고 형제들은 그냥 또 잘 살기를 바라고 그냥 기원하고 서로 시비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대물림한 가족에게 집중하게 된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돈을 물려줬는데 우리가 고소하지 않고 본에 안 갔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법원에 안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 그런데 돈 갖고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나 마음 이것은 다 이제 끝났고 남겨진 돈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그럴 때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가족이고 제일 중요하고 좋은 관계가 가족이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돈 때문에 상처 받기도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그럼요. 그냥 등지는 문제 자매가 너무 많아요. 네. 그것도 세월한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가 용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이해 또는 망각 그런 것이 밑에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 망각하고 배려하고. 근데 그렇게 쉽게 그냥 선뜻 현장에서 밥 한 그릇 주듯이 그냥 용서한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세월이 필요하고 마음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 맘이 내 맘이야 이렇게 좀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과의 한마디는 꼭 필요하겠지만 사과의 한마디에 세월의 힘이 더해져야지 뭔가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잔인하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고맙게도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조금 덤덤해지기도 하고 뭐 치떨리게 싫은 것도 그럴 수 있었지 하고 이 용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60년 사랑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6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줄어든 숫자, 식구의 숫자 일단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의 숫자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덕에 이모 고모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애들한테 더 이상 이모 고모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존재가 돼서 이 가족이 보면 가장 멀고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장 징그럽고 가장 정답고 가장 좋고 가장 나쁜 관계가 가족이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자기를 지지해주는 오직 내 편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의 어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 뒤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야. 그래서 그 아이가 넘어지고 힘들고 지고 그럴 때 돌아가서 그냥 응석 부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실제 저는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 한 사람의 응원자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자 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해도 잘못을 해도 잘해도 언제든지 내 편인 사람. 그러니까 잘했을 때만 내 편이고 잘못했을 때 내 편이 아니다라는 그 사람이 평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를 넘어선 어떤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 자식이 되든 가족이 되든 식구가 됐어야 되는데 저는 딸한테는 좀 했는데요. 아들한테는 그걸 못해서 그것을 제가 지금 후회하는 중이고 사실 아드님에게 엄격하게 대하신 것도 사랑의 마음이었잖아요. 사랑보다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도 이렇게 썼어요. 네가 나를 포기할 수 없듯이 나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부자 관계는요. 포기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녀 관계는 아버지와 딸에게는 포기가 가능해요. 조금 놓아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문제 같아. 아들은 나를 이길 사람이고 딸은 남의 집으로 보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딸한테는 약간의 허용이 가능하고 아들한테는 허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실수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닐까. 앞서도 한 사람의 어른 말씀하셨지만 그 한 사람의 어른이 내가 실수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어른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내가 실수해도 엄마 아빠한테 잘 못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린 사람이 엄마 아빠를 한다면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수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따님 남인혜 교수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쁜 말을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예쁜 말을 가르치실까 생각하잖아요. 아, 이게 아버님께 예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상상들 하시는데 어떻게 뭐 남인혜 교수님 따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말 예쁜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참 싫어했는데 네. 밥상에서 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을 하신 그 거군요. 교육은 아니고 저는 잔소리한 건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애들은 아버지 그거 100번째 듣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래도 들어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잡식이 많았어요. 제 수준에 아는 걸 어린아이들이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제 수준에서 듣고 보는 걸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듣고 본 것처럼 알았는데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경험한 거. 네, 그렇죠. 예. 어른 거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다더라. 이게 약간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시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은 여시하면이 많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그 다른 것보다도 이미륵 선생이 쓰신 압록강은 흐른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이제 3.1운동에 이제 조금 참여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니까 엄마가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아들한테 떠나라 그래요. 그게 아들이 멈칫멈칫해요. 그걸 엄마가 알았어요. 이유를.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다.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자라면서 엄마를 기쁘게 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나는 너한테 받을 효도를 너한테 내가 빚을 줬는데 그 빚을 내가 다 받았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므로 나는 너한테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볍게 떠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이 떠나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걸 기억했다가 강연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얘가 들을까 말을까 뭐 그건 저는 했는데 어린아이가 그걸 듣고서 어른이 돼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어렸을 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밥상머리 교육 말고 일상의 대화에서도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건 안 했고요. 책 읽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책 일본 읽은 사람 쓴 우동 한 그릇 같은 거는 아, 네. 같이 읽고 같이 얘기를 하고 짧은 에피소드. 예, 그리고 같이 울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서를 공유하는 작업이네요. 딸하고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아들한테 미안하지요. 딸하고는 제가 무슨 책 읽어보고 너 책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 제가 우리 딸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작가한테 미안한데 최인호 씨의 별들의 고향을 두꺼운 책 1권인데 사다 주고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경아라고 하는
여자라는 주인공이 망가지는 과정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주 청명하고 예쁜 여자인데 이 경아라는 여자가 그렇게 이제 망가져서 아주 나쁜 상황까지 가는 얘기인데 그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그걸 사다 주고 읽으라고 의도가 있어요. 조심해라. 그 소설을 재미있게 즐겁게 읽고 나서 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옷깃을 여미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결국은 망가지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망가지지 말아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그걸 일깨워준다 그럴까 얘기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걸 사서 읽혔어요. 오히려 책을 통해서 강한 자극을 주고 싶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른이 돼서까지도 너는 너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걸 내가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 소설을 읽어줬는데 이런 공유된 어떤 감정 이런 일들이 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는 그러지 못했는데 아들하고는 제가 하나 한 건 있어요. 삼국지를 사서 읽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삼국지를 이문열 삼국지하고 월탄 박종화 삼국지 두 벌을 사다 줬어요. 그리고 읽어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삼국지는 끝까지 다 읽었어요. 아유, 뭐 큰일 하셨네요. 그래도. 네. 사실 직접 해줄 수 없는 얘기를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책을 읽을 기회를 준다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 부모가 다 말해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통해서 간접으로 배워라. 이제 그런 건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선생님 시 중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다정한 말들이 담긴 시가 떠오르는 게 저는 있으신가요? 그 아들에게 딸에게 하는 유언 시도 썼어요. 네. 그 시에 보면 기억나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딸에게는 네가 글을 쓰는데 아버지의 작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작품은 네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지가 알아서 살도록 그냥 놓아 보내라. 그 말을 했고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름을 대는 사람한테는 네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유언 시를 썼어요. 온 국민이 아버지를 아는데 뭐 온 국민에게 잘 대하셔야 되겠네요. 네. 사실 말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선생님. 이게 습관이라는 건 내 삶 속에 배어 있다는 뜻이고 부모의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 습관을 잘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요. 부모가 욕설 같은 걸 안 하고 좋은 말을 쓰시면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욕설 안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살면서 욕은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안 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욕 많이 안 했고 학교 다닐 때 카닝 안 했고요. 용기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떼먹는 것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떼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계산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남으면 그 떼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떼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번도 돈을 안 떼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하다가 남으면 끝머리 남는 거 어떻게 그냥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한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살아계신 친구들 아직도 가서 부모님하고 조곤조곤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아유 난 이제 부모님하고 말하기 싫어. 뭔가 부모님과 대화에 맥이 끊어진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시절 유대관계가 그렇게 형성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말에 받은 상처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저는 쌍방관계 같아요. 네. 쌍방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쯤 되니까 서로 공통된 의제라고 그럴까 말이 소재가 서로 없어져서 자동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 않나.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저희 가친하고는 제가 밖에서 있었던 큰 얘기를 늘 해드렸어요. 이번에 제가 어떻게 승진을 하고 어떻게 자리를 옮기고 이사를 하고 대충 이런 책을 냈고 제가 이렇게 이런 상을 받았고 했습니다. 조곤조곤 네, 그래서 늘 보고를 드렸어요. 저는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칭찬 안 받았어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다음 또 이런 걸 또 해야지. 또 말씀드릴 걸 또 해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들어주시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그 자녀와 오래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좀 말의 온도를 신경 써서 그 자녀들이 말의 온도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아버지한테는 그랬으면서도 제가 잘못한 것이 애들한테 내 주장을 많이 한 것이 잘못한 것 같아요.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급해가지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오픈엔드하고 결론 없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좋지 않을까. 일단 결론 딱 내려놓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답 정해놓고 예. 말고.
그래서 방목하듯이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아주 질서 있게 따박따박 말하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들, 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젊은 아빠가 다시 되신다면 어떤 아빠가 되시겠어요? 저는 아이들 말을 많이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야, 너 오늘 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봐. 그렇게 하고 그 아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첫째 말하려고도 안 했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없었어요. 책 봐야 되고 뭐 일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이제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 아니고 이효령 선생 얘기인데 이효령 선생도 막판에 조금은 후회하셨을 거예요. 바쁘고 하실 일 많고 글 쓸 일 많고 그러면 그 이민아 목사가 어렸을 때 아빠 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있다가 나 일해야 돼. 나 글 써야 돼. 그럴 때 따님이 가면서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이혜령 선생만큼 바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내 일 하느라고 아이들 일에 좀 이렇게 관여하고 돌봐주고 그들에게 관여보다 참여하고 한 일을 제가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후회스럽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누군가의 언어는 가족의 언어겠구나. 누군가의 언어는 부모의 언어, 가족의 언어를 그대로 닮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애들 얘기 저는 이것도 입에 발린 말인데 아이들은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하는 대로는 한다. 그 어른들이 고운 말 쓰면 고운 말 쓰라고 안 해도 쓰지요.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시대의 어르신 나태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쎄요, 내 아이가 하는 말이 내 가족의 언어라면 내 말부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앞으로 잘 말하겠습니다. 책과 삶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